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우리 알테오젠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 머크와 관계가 있는 알테오젠을 한번 분석해보면서 이 긴긴 밤 3월에 우리가 또 알테오젠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흠집은 이제 그만.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잘못된 흠집이 났다. 네, 그러나 가격은 일단 흠집이라면 박스권을 가치죠. 네, 박스권에 가치해서 박스권 트레이딩이다. 그래서 38만원 또는 35만원에서 40만원 사이. 네.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이걸 뚫고 가려면 뭔가 새로운 계약건이 빅 계약건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반영이 된 측면도 있는데, 이 40만원을 확 뚫고 가는 데는 뭔가 새로운 뭔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 목표 가격은 개인적으로 50만원 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흠집이 나 있는 알테오젠, 그러나 그 흠집이 잘못된 흠집이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알테오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알테오젠은 현재 시가총은 19.6조, 거의 20조, 30조까지 다 빠진 거죠. 거의 10조 가까이 빠졌는데, 목표 시가총은 저는 개인적으로 50조 정도 본다. 최근에 이 노이즈가 생기면서 15%나 하락을 했죠. 굉장히 잘못된 흠집 노이즈다. 그 이야기는 뒤에 차분차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못된 흠집이다. 네, 할로자임의 잘못된 그 특허 무효 소송이 잘못됐다. 머크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죠. 머크가 전혀 만약에 머크를 상대로 했다면 머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머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뭔가 미국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소송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 6개월간 이게 우리 알테오젠은 22% 상승, 최근에 이제 꺾였고, 우리 머크는 마이너스 19.68. 머크도 좀 뭔가 좀 상승 동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머크와 알테오젠이 같이 갈 수는 없지만, 네, 머크의 최근에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증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일단 그래프 모양으로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제약에서 알테오젠을 이해를 못하면 주식 공부 뭐 확탄 거죠.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네, 알테오젠이 어떤 모습이냐? 알테오젠의 비즈니스는 세 가지 비즈니스가 있다. 이 비즈니스도 모르고 하신 분들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 주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요. 철대는 지속형 성장 호르몬에 관한 넥사바 융합 기술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다. 습성 항반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ALT19 파이프라인 여기에 속하죠. 주번에 ADC, 네, 두 번째 차세대 항체 약물 접합 기술 넥사바 기술을 가지고 유방암 치료제 허세틴 시밀러 ALT L-2 네, 이 바이오시밀러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네, 항체 약물 제형을 바꾸는 기술에 시밀러까지도 포함하는 약물이 있고 없기도 하고, 네.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할로자임 기술이다. 정맥주사 IB를 피하주사 SC로 바꾸는 그 작업, 이게 이제 굉장한 기술인 거죠. 머크의 키트루다에 먼저 적용을 지금 실험 중에 있고 최종 단계에 거의 다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특허의 침해 문제가 걸려서 제공했는데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잘못된 거다를 이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로자임은 미국의 기업인데 이 할로자임이 만든 게 기술이 하나 있는데 우리 피부 조직에는 제일 위에 각질이 있고 그 밑에 표피가 있고 그 밑에 진피층이 있고 피하지방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돼 있는데 이 진피층을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히알루산의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 필레 주성분이죠. 이 히알루산을 아주 그냥 잘 침투할 수 있게 해서 약물이 이 우리 피부, 근육이나 피부를 통해서 주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이제 강하게 못 들어가게 막는 층인데 이걸 잘 녹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기술이 바로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처음에 만든 기술이라는 거죠. 네, 이 기술. 자, 그러면 주사를 하면 약물이 들어가죠. 약물이 들어가면 어떠냐면 히알루론산이라는 그 층을 네, 아까 이 층이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진피층이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히알루론산을 녹이는데 약물의 일정량이 못 들어가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이 단백질이죠. 약물 전달을 어렵게 한다. 히알루론산이.
이때 이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히알로니다제라는 약물을 주입한다. 히알로니다제라는 약물을 주입한다. 그래서 히알로니다는 약물을 주입을 해가지고 이게 약물이 잘 주입되도록 하는 게 할로자임의 초창기의 기술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우리의 할로자임이라는 회사는 미국의 바이오업체 할로자임이 처음 개발했는데 이건 BMS, 옵티브와 독점 계약을 해버렸어요. 먼저 네, 옵티브와 독점 계약에서 RHPH20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알테오전도 이것을 개발을 했는데 이 할로자임의 특허 기술을 좀 비켜나가는 그러한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머크의 키트로드라는 항암제, 에너트라는 항암제 두 가지, 다이치 신큐 이 두 가지에게 IB 이 제형을 SC 제형으로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정맥 주사를 통한 IB 제형을 우리 피부에 이제 근육에 놓는 주사로 바꾸는 거죠. 훨씬 편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거. 알테오젠이 2020년 키트루다와 독점 계약을 맺었다. ALT-B4. 그 다음에 이 키트루다에 대해서 독점 계약을 맺었지만 또 다른 기업에서는 또 팔 수 있죠. 다른 기업과는 이 재료를 이들은 BMS 이 할로자임은 다른데 못 팔게 딱 독점으로 막아버렸는데 우리는 이 키트루다만 막고 이거 다른 데도 또 팔 수 있는 그러한 계약을 맺으니까 훨씬 나은 거죠. 4.6조의 기준, 5년 노열티에 6천억 규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럼 할로자임과 미국의 머크는 어떻게 현재 상황이 진행되느냐? 왜 알테오전을 가지고 왔느냐? 머크. 할로자임의 미국 기업이 제품은 인헨즈라는 제품을 개발한 거죠. 네, 인헨즈. 앞에서 그 진피층에 있는 그것을 녹이기 위한, 그렇죠. 히알루론산을 녹이기 위한 그 제품이 인헨즈를 개발했고, 머크는 2024년에 매출이 42조 정도에 된 기업인데, 키트로다가 매출의 80%를 차지했고, 현재는 SC 제형이 아닌 IV, 즉 정맥 주사형 제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2028년에 만기가 되죠. 만기가 되면은 이 만기를 자기 회사를 먹여 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판권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연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처음엔 자체 개발 SC 제형으로 자체 개발을 시도를 했는데 이게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20년 알테오전과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알테오전은 엔자임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파이프라인이 ALT-B4가 엔자임 SC 제형이고 24년 머크와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했다.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회사하고도 또 체결할 수 있는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게 이제 현재의 기본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할로자임이라는 미국 기업이 머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했다고 고발을 했는데 아까 인헨즈라는 제품을 개발을 했다겠죠. 28년 미국에서 특허가 만기되고 유럽 28년 뭐 보니까 미국도 28년에 만기되는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 엠다제라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었다. MDAS, 엠다제는 할로자임이 인헨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특허가 만기가 되니까 이 만기를 피하기 위해서 엠다제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차세대 효소를 기반하고 피하 주사 전달 기술 SC 제형이죠. 엠다제 특허 침해를 했다 해서 머크를 고발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이 인헨지라는 것은 인간 히알루니다제의 효소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다음에 RHUHP20의 아미노산 변이체를 포함을 하고 있고 너무 특허를 광범위하게 걸어놨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뒤에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크를 고소를 했다. MD아제라는 제품을 개발을 하면서 머크를 고발을 하면서 자기 특허를 보호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자,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한번 왜 이 고소가 무의미한지, 왜 우리가 고소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지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IV 제형과 SC 제형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해요. IV 제형은 정맥 주사이고 SC 제형 우리 피부나 이 근육에다 놓는 주사 형태죠. 주사로 놓으니까 훨씬 편하죠. 병원 가서 금방 맞고 올 수 있고 IV 제형은 누워가지고 2, 3, 서너 시간 들어 누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자, 보통 IV 제형은 화학 항암제에만 적용한다는데 주로 많이 적용돼. 지금 최근에 화학 항암제가 주로 화학 항암제가 많죠. 수용성에 문제가 있다. 물에 잘 녹지 않는 지용성 약물이 대부분이라는 점. 잘 물에 잘 녹지 않다. 이를 해결해서 뭔가에 잘 녹기 위해서 타야 되죠. 크레모포로 EL, 폴리엑시에틸과 칼로스 오일과 같은 용매를 사용해서 정맥 주사 형태로 투여하는 게 화학 항암제의 특징이었습니다. 반면 피하 주사 SC제형은 투여할 경우 조직 내에서 약물 용해가 어렵고 흡수가 불균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 주사를 넣는 거죠. 그래서 화학 항암제는 정맥 주사용으로만 써야 된다. 또 조직의 독성 문제가 됐습니다. 만약 화학 주사용을 SC제형, 우리 근육, SC제형으로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화학 항암제는 혈관 외부 조직이 노출될 경우 심한 염증과 조직 괴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 썩어난다는 거죠. 피하 주사 시 조직 괴사 위험이 있어서 반드시 IV 제형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까지 FDA에서는 화학 항암제에 대해서는 IV 정맥 주사를 서로 써라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화학 항암제하고 최근에 SC 제형, ADC 치료제 같은 데는 주로 SC 제형으로 개발을 하는데 그 비교를 해보면 화학 전달 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화학 항암제 IV 제형은 혈류를 통해서 전신에 빠르게 분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DC 제형은 특정 암세포 표적 전달인 거죠. 다 들어갈 필요 없이 어떤 암세포를 만나서 결합할 때 약물이 나온다는 거죠. 용해성 문제, IV 제형, 화학항암제는 지용성이 강해 용매가 필요하다. 조직 독성이 올라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ADC 제형, SC 제형을 하면 단일크론 항체 기반으로 수용성이 높다. 물에 잘 녹는다는 거죠. 다음에 조직 독성. 만약에 IV 제형을 화학암제를 피하 주직, 즉 우리 주사 형태로 놔버리면 심한 괴사가 발생하는 거죠. 반면 ADC 치료제 SC로 개발되는 것은 피하 조직에서 서서히 흡수가 가능한 서서히. 그래서 피하 주사로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직 독성 때문에 IV 전통 항암제가 불가능하고 ADC 치료제 SC 제형으로 개발하면 서서히 흡수대로 설계되면서 근육 주사가 가능하다. 이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V 제형을 SC 제형 화학암제가 주로 IV 제형 이걸 주사 형태로 넣으면은 근육이 썩어난다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자, 머크의 키트루다 SC 제형 데이터 발표가 곧 임박을 한 것 같아요. 네. 머크는 작년 11월경에 키트루다 SC의 임상 3상 성공 후에 일주일 만에 추가 3상을 또 들어갔습니다. 어떤 데에 대한 3상을 또 했을까? 이번 추가 3상 임상은 키트루다 단독 투여 영역인 PD-L-1 과발현, 비소세포암 환자 160명을 대상으로 1차 치료제 세팅에서 키트루다와 베라히알로니다제의 알파 공동 제형과 기존 키트루다 IV 제형과를 비교하기 위한 실험이다. 네, 키트루다와 베라히알로니다제의 알파 공동 제형과 기존 키트루다 IV 제형과 누가 더 좋은 거냐 이것을 비교하는 실험이 이번에 들어간 추가 3상이라는 거죠. 해당 임상은 2026년 중반에 완료될 예정이다. 자, 3월 27일 날, 이번 달 3월 27일, 유럽 폐암합회 ELCC에서 키트루다 SC 제형과 케모, 비소세포암 1차 치료 임상시험 MK3475A-D77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이다. 와우. 이제 SC 제형하고 케모와 함께 사용한, 케모라는 것은 주사를 자주 넣으면 혈관도 찾기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 있으니까 케모라는 그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함께 시험을 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로. 여기서 케모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항암 치료 시 잦은 정맥 주사 등으로 인한 고통이 수반되고 찾기가 쉽지 않아 굵은 정맥 중심의 카테터라는 시술을 통해서
이를 치료하는 그러한 방법이다. 이것을 SC 제형이 막 주사만 찌른 것이 아니라 주사만 찔러도 아프기 때문에 카테터라는 시술을 통해서 쉽게 혈관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죠. 쉽게 근육에 들어갈 수 있게, 혈관이 아니죠. 근육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러한 실험을 3월 27일 날 처음 발표를 한다. 결과를. 초록 발표는 3월 20일 날 5시. 네. 예, 3월 20일 날 0시 5분에 발표하네요. 네. 3월 27일 날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다. 작년 11월 머크는 주요 PK 평가 변수인 AUC, C2에서 비열등을 보여줬고 효능 및 안정성을 일반적으로 일관되었다라고 밝혔다.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타난 거죠. PK 지표 중에서 AUC라는 것은 차투의 시 공면 아래 면적과 C2 약물의 최적 농도를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것 같아요. 이 지표들이 비열등하다, 나쁘지 않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 지표는 통상 SC 제형 개발 시 기존 IB 제형과 비교하기 위해서 임상에서 주로 평가되는 지표들입니다. 임상 지역은 한국, 루마니아, 폴란드, 중국 등으로 미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새로 들어간 3.3. 이번에 머크의 발빠른 움직임은 아마도 최근에 나오는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의 특허 분쟁 논란 때문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에 대해서 디테일한 자료가 곧 공개될 것이다. 3월 27일 날 유로피아 마켓에서. 한편 2차 평가 변수에는 반응률, 반응 지속기간, 무진행 생존기간, 전체 생존이 포함되어 있으며 IB 제형 대비 우월할지 여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번 3월 27일 발표 내용에. 머크는 28년 키트루다 IB 제형 특허 만료를 생산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키트루다 SC 제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가 만료되면 매출이 클리프, 아주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매출 하락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죠. 그 전략으로 SC 제형을 선택하는 거죠. 지난 1월 JP모건 컨퍼런스에서 25년의 키트루다 SC 제형의 승인 및 출시를 기대하고 있으며 전체 키트루다 사용 환자의 30에서 40%가 이렇게 SC 제형으로 전환을 목표를 하고 있다. 그럼 SC 제형이 통과가 되면은 이렇게 30에서 40% 전환율이 나오기까지 12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바로 나오지는 않네요. SC 제형이 IB 제형보다 생존 기간 등 유용성과 주입 관련 부작용 등 안정성 데이터가 더 우월할 경우 타겟 점유율이 더 올라갈. 그러니까 IB 제형에서 SC 제형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간 30에서 50% 제형인데 더 빨리 더 움직일 수 있다. 그래야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알테오전은 키트루다의 이번에 SC 제형하고 다이치 산교의 에너2, SC 제형 이 두 개에서 각각 약간 1조 정도, 2조가 된다. 이 2조에 대해서 보통 펄을 40배 정도만 줘도 80조. 그렇죠? 네. 30배만 줘도 60조. 지금 20조밖에 안 하니까 아직까지 저평가됐다. 이 논리인 거죠. 네. 25년 키트루다 SC 제형 출시 시 현재 임상 3상 성공 확률을 100%까지 가정을 하고 키트루다 연간 매출액 335억 빌리언을 가정하고 27년까지 SC 전환율 30%, 28년까지 50%, 최대 31년 90%까지 가정했을 때 가치는 335억 달러 곱하기 1300원 47조 원에 5% 노열티 2.3조, 50% 전환을 가정하면 1.65조, 여기에 30배를 하면 약 50조. 이 키트루다 SC 제형 하나만 해도 가치가 50조가 될 수 있는 가치. 그 다음에 에너트까지 하면은 거의 100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알테오전을 좋아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은 할로자임이 키트루다, 즉 머크의 제공한 머크를 공격한 그 특허 분쟁, 이 특허 분쟁의 속살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불똥이 알테오젠에 튀었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한번 짚어보자는 게 오늘 우리 유튜브 방송의 핵심이죠. 네. 할로자임, 키트루자 SC 자사기술 침해를 주장했다. 지난 11월 PGA가 제기되면서 불거진 문제 내용과 같다. 업계에서는 머크 측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SC 제형
변형 기술이 적용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SC를 앞두고 할로자임이 특허 침해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허 침해 소송. 이 소식으로 미국 머크의 SC 제형 변형 기술을 수출한 알테오젠에게 악재로 작용하면서 알테오젠이 최근에 15%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머크와 할로자임 사이에 벌어진 특허 분쟁에 알테오젠으로 불똥이 튀는 모양새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특허 침해 가능성을 낮게 평가를 하고 있다.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물 전달 기술 전문 업체인 바이오텍 할로자임 테라피틱스가 머크 키트루다 SC제형의 할로자임의 히알루로니다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라이센스検사 체계를 요구를 했다. 지난 5일, 3월 5일 날 이렇게 시장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키트루다는 지난해 295억 달러를 기록하며 글로벌 의약품 1위자를 공고히 한 제품으로 작년 머크 매출의 비중이 절반가량을 이 종목에서 나온 거죠. 오는 28년 정맥주사 제형 특허 만료를 앞두고 특허 기간 연장을 위해서 SC 제형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머크는 앞서 자체적으로 SC 제형 개발 시도에서는 실패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알테오젠과 함께 협업을 한 거죠. 세계적으로 SC 제형 변경 제조합인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은 알테오젠과 하이브자임, 할로자임의 이넨즈 이 두 개라는 거죠. 알테오젠의 하이브자임과 할로자임의 이넨즈 이 두 개의 제품밖에 없다. 자, 할로자임은 키트루다 SC가 차세대 효소 기반 피하 주사 전달체인 엠다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를 냈다는 거죠. 네, 견해. 엠다제는 할로자임 침해 이넨즈 특허 만료에 따른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서 새로 출원한 특허인 거죠. 인헨즈 다음으로 엠다제. 이넨즈 특허에는 미국에는 2027년 유럽 29일 만료되는 것을 앞두고 있고 블록버스터 약물의 특허 연장을 노는 빅파바에는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있다. 엠다제 특허는 미국에서 2034년까지 이후에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 만든 거죠. 머크는 키트루다 SC 제형에 적용된 효소 기술이 할로자임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머크는 무슨 논리를 내냐? 엠다제 특허가 이넨지 기술의 핵심인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효소에 RH, pH22 아미노산 변이체를 포함하고 있어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특허 적용 대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특허 적용.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로자임이 특허 소송 침해했다고 내니까 이 소송에 대해서 할로자임의 특허 침해에 대해서 머크가 지난 11월 미국 특허청 USPTO에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에 대한 등록 후 특허 취소 심판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걸 PGR이라도 등록 후에 특허 취소 심판, 이 특허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가 잘못됐다. 이 부분을 머크가 제시한 상태죠. PGR 개념, 특허 취소 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최근 할로자임이 제기한 문제에 관해서 미국 현지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는 분위기. 머크 주가는 할로자임 문제를 제기한 당일과 다음날 소폭 상승하는 등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알테오전만 두들겨 맞았다는 거죠. 자, 그럼 머크가 제기한 PGR, 특허 취소 심판의 내용이 왜 중요하냐? PGR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크가 제시한 특허 취소 심판 PGR 분석해보면 할로자임의 두 가지 핵심 주장이 있는데 할로자임이 제출한 답변서에 크게 두 가지 주장이 담겨져 있다. 엠디아제의 특허는 PGR 대상이 아니다. 특허를 취소할 수가 없다. 그 논리는 할로자임의 첫 번째 주장은 엠디아제의 특허 출원의 최초 출원일이 2011년이기에 이 특허 취소 심판은 2012년 9월 16일에 도입됐다는 거죠. 그 전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를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할로자임 쪽의 첫 번째 주장이다. 따라서 AI (America Invents Act) 법의 적용법이 바뀌며 PGR 대상에서 제어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피고 있다. 이것은 특허 취소 심판을 할 수 없다. 즉 최초 특허가 2011년 출원됐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 특허 역시 원특허의 우선권을 그대로 유지해서 PGR 특허 취소 심판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할로자임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까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할로자임의 그
특허 침해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는 두 번째 고소 내용을 보면 머크가 특허의 성격을 잘못 이해했다. 두 번째 중에 M. 디아제의 특허가 변이체의 구조적 특허임에도 불구하고 머크가 기능적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과도한 실현 가능성, 이네이블먼트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이건 이네이블먼트, 이것을 재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잘못 이해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까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머크의 무효화 주장은 본질적으로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판례가 중요하죠. 업계에서는 결론적으로 할로자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머크의 특허 취소 심판 신청이 충분히 심사 대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뭐냐? 미국 특허법 AI의 35조 USC 320 조항에 따르면 특허 취소 심판은 2012년 9월 16일 이후 추론된 특허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기반 특허, 베이스 페이턴트가 AI 이전에 추론됐더라도 그 이후 추론된 계속 특허의 경우 신규 청구항이 추가되거나 명확한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특허 취소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속 여기에 관련된 새로운 특허가 나온다면 기존의 오리지널은 특허 취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특허는 기반 특허와 동일한 명세성을 공유하지만 청구항의 내용과 범위들을 조정하여 추론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추론일을 기준으로 미국 특허 시행일 이후에 계속 특허가 추론된 계속 특허라면 특허 PGR, 특허 취소 심판이 취소에 적용이 되는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충분히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허 취소 심판이 충분히 가능하다. 심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시장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암젠과 사노피가 이와 비슷한 거로 특허 분쟁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례를 많이 들고 있네요. 조이풀 액터라는 블로거님의 글을 가지고 왔는데 이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2023년 5월 암젠과 사노피의 특허 분쟁이 일단 사노피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1조 원 시장을 두고 10년간 이어진 두 거대 제약사의 법정 다툼은 바이오 기술 특허 전략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ALT B4 특허 경쟁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암젠과 사노피의 특허 분쟁이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 소송 내용을 보자. 암젠과 사노피는 특허 소송을 했는데 2011년 그러니까 암젠과 사노피가 각각 PSK9 단백질에 결합하는 고지혈증 치료 항체에 대한 특허를 등록을 했습니다. 암젠과 사노피 두 회사가 2013년에 암젠이 항체를 포괄적으로 청구한 두 개의 추가 특허 등록 후 사노피에 대해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여기서 암젠이 일부 승소하면서 사노피가 마케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2014년 사노피가 반격이 났었죠. 암젠이 건 두 개의 특허에 대해서 무효화 시도하는 PGR 특허 소송 취소를 FDA 요구한 거죠. 그래서 23년 5월에 미국의 대법원이 암젠의 특허가 실시 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하면서 무효화를 확정시켜버린 거죠. 네, 여기서 사노피가 이겼는데 특허 무효 사유를 보니까 암젠이 특허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권리 범위가 매우 포괄적인 속특허였다. 너무 그냥 브로드하게 그냥 특허를 잡아놨다는 거죠. 특히 단백질에 결합하는 LDL 수용체와 결합을 방해하는 모든 항체 그룹을 포함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개별 항체의 특정 구조를 제한하지 않고 기능만으로 보호 범위를 설정했다고 미국 대법원은 본 거죠. 이로 인해 수백만 개 항체가 이 특허의 보호 대상이 되면서 상당히 암젠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불리한 그러한 경우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쌀로 많은 알코올 도수 10% 이상의 발효주라고 이렇게 특허를 내면은 이러한 특허가 인정되면 쌀로 빚은 모든 종류의 술 제조 판매 시 특허권자에게 노열티를 지불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는 거죠. 특히 발명을 촉구하기 위해 특허제도가 새로운 발명을 저해하는 역설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단점을 미국 대법원이 잡아준 거죠. 그래서 암젠과 사노피 특허 분쟁에서 대법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허의 실시 가능성, 실질적으로 뭔가가 눈에 보이게 실행이 돼야 된다. 이 요건을 강화했다는 거죠. enablement는 특허 명세서가 발명을 해당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가 추가적인 실험이나 과도한 노력 없이 재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히 설명돼야 한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는 발명의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행 가능한 기술적 구체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발명을 공공에 공개하여 후속 발명을 촉진한다는 특허제도의 기본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부는 암젠의 특허가 특정 아미노산 서열로 제한하지 않고 기능 기반으로 광범위하게 항체 그룹을 전체를 포함하게 됐으나 이를 재현할 충분한 실험 데이터와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할로자임이 머크에 제안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효소 RHU-pH20의 아미노산 변이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특허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이것도 재현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측권가에서는 머크와 알테오젠이 할로자임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엄민영은 골드만삭스는 할로자임의 특허를 알테오젠이 침해한 것처럼 보고서를 했지만 실제는 그와 완전히 반대였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한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향후 전망이죠. 이렇게 이제 기스 났는데 이 기스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견뎌야 되죠. 네, 견디면 시간의 문제지만 다시 올라올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스가 나면 이 기스가 난 원인에 대해서 시장이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평가가 생겼네. 이것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3월 말까지는 상당히 그냥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일 가능성.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35만 원 정도 넘으면 사고, 네, 40만 원 넘으면 팔고, 이렇게 박스권에 2번 정도 매매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민영 의원은 상반기, 하반기 모두 가득 찬 계획이 남아있다. 1분 기준 키트로다 SC 허가 신청, 임상 3상 결과 데이터를 학회에서 발표한 3월 20일 기존 1차 계약사 계약 변경 및 임상 개시 경우 계약금 및 마일스톤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 중 빅파마와 계약 체결 최대 2건에 대한 계약금 및 다이치 샹쿄 NT SC 제형 임상 일상 개시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이 가능하다. 숫자적으로도 보이고 기대감 2개가 양수 겸장으로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중국 치료제약 허세틴 IV 바이오시밀러 매출에 따른 로열티, 테르가제 매출 발생 가능성, 네. 하반기 산도스 다잘렉스 SC 임상 개시에 따른 마일스톤, 최소 한 건 이상의 신규 빅파마 기술 이전 및 계약급 유입 전망,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판권 계약에 따른 계약금, 3분기 키트로 SC 허가 완료 및 마일스톤 및 판매 개시, 여러 가지로 상당한 호재가 좀 희석이 됐는데 이번에 이 특허 침해 소송 계기로 이게 정말 제가 봐서는 무의미하게다. 머크와 알테오젠의 승리로 끝날 것 같다. 이럴 때 내려오는 것은 저평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엄민용 애널의 리포트를 보면서 굉장히 중시했던 건 머크의 키트로다 SC 전환율의 구체적 가이던스 제시에 따른 밸류에이션 적용이 가까워지고 있고 넥스트 키트로다로 여겨진 PD 에론다시 VEGFR 이중 항체 또한 할로자임 타켓 독점 한계로 동사만 계약이 가능하다. 할로자임은 더 이상 뭔가를 확장성이 없다는 거죠. 이 확장성 없는 게 우리 알테오젠에게는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네. 그렇죠. 또한 머크가 지난 10월에 LI 라이선스 인을 해서 와서 PD 온다시 VEGFR 이중항체 또는 동사 SC 개발 가능성이 높아 넥스트 키트로다 시대의 동사의 수혜가 예상된다. VEGF에 대해서도 여기에 관련 항암제들에 대해서도 SC 제형을 개발하고 특허를 팔아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동사에게 굉장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36만원, 시총 19조는 싸다. 네, 시총 기본적으로 30조까지는 일단 가서, 목표는 50조. 장기적으로 가면은 70조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투자의 방에서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들어오십시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 들어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서 가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료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주저주저 알테오젠에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는데 네, 2배속으로 빨리 보고 들으시고 기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